우리 공부한 우리 그 정법 가족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고 있거든요. 왜? 사찰에서 스님들이 쥐한테 빌으라 하면 되나요? 또 요걸 깎아놓고 이래 소한테 빌으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국민 바보 만들 일이 있어. 그 빌라면 동상에 그거다 빌지 말고 동영상에 비세요. 동영상은 쥐가 살아가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쥐에 대한 동영상 탁 치면 아주 쥐의 습관까지 다 나와요. 공부도 하면서 얼마나 좋냐. 쥐의 습관을 보면서 인간이 내가 쥐띠라는 이러한 그 환경을 받아갖고 그 사주를 받아가 왔을 때는 쥐하고 얼마나 이게 노는 게 같은지 나 자신을 이게 맞춰보면 돼요. 그래 저 보니까 저건 4월쯤 같다. 내가 8월 따니까 저 내하고 비슷한 거 8월쯤 같다. 뭐 이게 시대적인 어떠한 때 지금 이 놀던 쥐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쥐도 말이죠. 100년 전에 쥐하고 100년 후 지금 쥐하고 틀려요. 노는 게 틀려. 우리 인간도 100년 전에 태어난 우리 저 위에 선배님들하고 오늘날 내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살아가는 게. 쥐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호랑이도 마찬가지. 오늘날에 100년 전에 살 때하고 환경이 틀려가지고 저거가 살아나는데 진화를 못하면 저거는 도태된다.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진화를 해가지고 이게 환경이 못 따라가면 넌 도태된다 이 말이죠. 희생양으로. 똑같은 겁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이 정확하게 진화를 해갖고 그 시대의 변화의 물결을 타서 네가 살아야만 그래야 이 자손도 보존이 되고 이게 다 되는 것이지.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역사에 우리는 적응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식은 미래를 살게끔 적응을 시켜내야 되고 이게 우리 의무예요. 내 자식을 키운다고 밥 먹이고 뭐 그냥 이게 세상에 뭐 이렇게 갖고 돌봐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시대에 너희들 시대에 이 세상을 적응을 하게끔 그렇게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한 교육에 맞게끔 키워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이런 그 주어진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동물도 세상에 주어지는 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에 이걸 적응을 못 해갖고 도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인간이 아주 질량이 엄청나게 우수해져 가지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 엄청나게 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빨리 변화를 하면 우주도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우주가 변하니까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우리가 빨리 질량이 팽창이 되면 우리의 이 생각의 질량이 팽창이 되면 우주도 빨리 팽창이 돼요. 이거는 한 쌍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냐 따라 갖고 우주는 변한다 이 말이죠. 우주가 팽창하는 게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는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점에서 조금 이렇게 이 파워가 일어나는 요 상태로 해갖고 요렇게 있은 거예요. 팽창을 안 했어. 인간이 출현하면서 인간이 이 몇십 대 살고 하면서 여기 요만큼 팽창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시대를 만나갖고 우리 홍익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이 변화의 시기가 인간 생각의 이 질량이 변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우주가 팽창을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요렇게 올라오던 게 팽창을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자연이 변한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질량이 무섭고 큰 건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지만 우주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과 우주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응? 우리가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 근데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우리는 이쪽에 한 구석에 있는 줄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앞으로 알게 됩니다. 에? 이제부터는 과학 시대가 열리고, 이제 지식 시대에서 말이죠. 에? 지식 시대에서 과학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에? 과학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은 이 지식 시대에서 우리가 진리의 시대가 그렇게 진리 앞에 조금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상을 아는 시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한 30년 열심히 하면요, 너의 이게 사상이 나오죠. 응? 사상가가 된다 이 말이죠. 응? 그걸 뭐라 그러나? 사상가라 그러나? 철학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철학 시대를 여는 겁니다. 철학 시대를 열 때는 사상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식 시대에서 철학 시대로 열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시대를 바꾸어 나간다 이 말이죠. 이제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질량이 차고 나면 철학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철학이 뭔지를 아직까지 몰라서들 그러는데, 철학을 하니까 뭐 주역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철학이라, 그거는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이게 질량이 좋아지면 철학가가 돼요. 인간이 살아나가다가 지식을 많이 갖추며 살다가 이게 한계가 딱 넘으면 철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철학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내 멋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 시대나 우리 과학 시대나 이거는 같은 겁니다. 서양에서 이야기하면 과학 시대고, 이 시대가 되면 우리는 철학인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철학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철학 시대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진리의 시대로 변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는 아주 그냥 물질 이게 먹는 시대였었죠. 이렇게 먹고 뭐라 그러나 농사 지어서 뭔가 추수를 많이 하면 되는 시대. 그러다가 이게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식 시대로 가잖아요. 지식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 철학 시대가 되는 겁니다. 철학가 시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서양에서는 지금 과학 시대가 열리는 거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같은 거예요. 시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방 딱 넘어가면 이러면 이제 진리로 살아야 되는 시대. 진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또 멈춘다. 우리는 지금 그 가도기에 있는 겁니다. 네? 철학과 사상이 난무해야 되는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진리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넘겨야 되는 거죠. 이게 후천 시대입니다. 후천 시대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식은 이 공통됨으로써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위성도 뜨고 컴퓨터도 나오고 이것이 뭐라 그러나 인터넷. 뭐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냐. 이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것은 지식 공유 시대입니다. 몸 배운 사람도 잘 배운 사람도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식은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고,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나면 이제 이 지식은 공유하고, 이제는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서 배우러 가는 건 진리라야만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것이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곳만 있다면 내 힘이 스스로 성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띠를 알고, 이 띠는 왜 인간한테, 우리 동양인들한테 띠를 걸어놔 놓고 공부를 시켰는가?
자연을 공부시키고 너와 자연은 떨어지지 않느니라.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띠 같으면 옆에는 이 띠가 있고 옆에는 이 띠가 있고 내 주위를 다 걸면 띠가 다 걸려요. 조금만 걸어도. 그러면 서로가 잘 공부함에 이렇게 하면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의 성격은 왜 이런 성격과 닮아 있는가? 그럼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가? 네가 공부를 안 하고 성장치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느니라. 동물과 같이 산다 이 말이죠. 내가 성장을 하고 나면 이 띠를 넘어가느니라. 그럼 띠처럼 안 삽니다. 요런 게 내를 넘어가라고 그 띠에다가 놔놨는데 띠에 걸리갖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나와 이 자연에 어떻게 묶어놓고 공부를 시키는가 이런 원리들을 알아가지고 그 동상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가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 인마 니 지지 인마 나도 지띠인데 니하고 내하고 닮은 꼴을 어떻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니 꼬라지밖에 안 되니 참 안심스럽다 야야 이러고 뭔가를 내가 하나를 짚어도 이 철학가가 돼야 돼요. 니 부철학 하는데 니 또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참 잘생겼다 야야. 내가 니만큼도 못 살아가 되겠나. 이래가 뭐 부처가 뭔지 좀 알고 인간이 말 갖추어갖고 남을 위해서 살면 너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게 부처입니다. 우리가 보살이 뭔지 간센보살님은 말이죠. 이 이타행을 하는 분을 간센보살이라 그래요.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습니다. 이 보살 간센보살 이게 칭호 나온 것이 이 태백산에서 나왔는데 원래가 하늘에서 이 호를 받기를 그 간센보살 호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남자입니다. 5700년 전에 태백산에서 도를 닦던 도인이 이 실험의 기운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호가 간센보살이었었어. 간음이라 호를 주었다 이 말이죠. 이분이 남자예요. 여자들 보고 보살님 보살님 하는데 보살은 남녀 구분이 없는 겁니다. 너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이타행을 하는 사람을 보살님이라 한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 부처가 되느냐? 이강 공익을 행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타행은 뭐고 이강 공익은 뭐냐? 이타행은 내 앞에 한 사람을 이롭게 한다. 내 앞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이타행입니다. 멀리 있는 걸 네가 어떻게 하노? 내 앞에 와서니 하지. 하나 이강공익을 행하는 분은 내 앞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그냥 덤으로 물론 이롭지만 내가 너한테 이롭게 함으로써 이것이 널리 내세에도 내세에도 널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로운 행위를 하고 가시는 분을 부처님이라 한다. 이걸 이강공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공부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작은 공부를 하는 것은 보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걸 공부를 안 하고 네가 그 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도술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남을 도왔다는데 그거는 남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한테 도술이라는 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조상이나 내 신장이나 우리하고 관계된 이 신들이 내 육신을 비롯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하면 남을 돕는 것 같지만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신들이 와서 내 육신에서 그렇게 행하면 인간들이 전부 다 내를 찾아온다.
그 분야에 그게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니 사람을 찾아오게 해주는 데까지는 신들이 하는 것이고 온 사람을 대하는 건 네가 하는 것이다 이놈아. 그 사람을 이롭게 했더냐? 네가 이롭게 한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네가 이롭게 한 것이 아니다. 신들이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작용하는 걸 네가 그 사람을 위해 했다라고 하면 되는가? 신이 한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들였으니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교류를 해갖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자라갖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인가? 이는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들이 할 몫이 있고 내가 할 몫이 있다 이면 이런 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내가 보살이 되는 거지 내 신이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내 신들이 와가지고 작용하는 걸 부처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들은 신들이고 나는 내 신들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은 내한테 만들어주지만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행도 내가 해야만 내 업장이 소멸되는 기라. 이해됩니까?